6장만 먼저 읽읍시다. 자, 왈 황극지 부원이 이시 이훈이니 우제 기훈 이시니라. 범궐 서민이 극지 부원을 시훈 시행하면 이근 천자지 광하여 왈 천자 장민 부모하사 이위 천하 왕이라 하리라. 자, 가로대 황극지 부원, 부 편부자죠. 황극에서 편 말씀이 말이, 그러니까 황극이라면 임금 자리에서 당신 그 자리에서 쭉 낸 말들이 이시 이훈이니 이에 떳떳하며 이에 가르침이니, 당신의 말 자체가 뭐가 된다? 가르침이 되고 그것이 떳떳함, 그러니까 떳떳함이며, 당연히 떳떳한 말을 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떳떳하다, 떳떳한 말이며, 그 다음에 시훈, 그 다음에 이에 가르침이니 우제 기훈이니라. 상제께서 그 이때 우제라고 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인그 하늘 개념이죠. 하늘이 그 가르친 바이시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상의 형태로 본 것이 되고, 건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치를 표현하고, 상제라고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주제자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자가 가르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앞으로 내는 말, 무왕, 그대가 내는 말은 반드시 떳떳해야 되며 백성들에게는 가르침이 되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라고 할 때 떳떳하다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뭐가 되는 말이어야 돼요? 쌀미자 들어가 있죠. 아래 위로 둘 다 잡는다. 앞에서 이륜이라고 요 글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들공자 다 또우자, 헤아릴 촌자 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잡는다, 헤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손으로 잡고 헤아리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글자 요거 어디서 찾는 거예요? 왼좌 오른우, 위에서 아래에서 상하 사방에서 다 찾는 겁니다. 그때 요 글자, 요 글자들, 그죠? 이게 다 전부 다가 그 손으로 잡고 막 잡고 헤아리고 찾는다 이런 뜻이 되고, 자, 이것도 떳떳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 밑에는 들공자입니다. 둘이 받들어. 스물립 밑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스물립자는 요게 되니까 빌려서 쓰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뭐라고 하냐? 뭐라고 했어요? 미스물립. 그러니까 옛날 공부하기 별로 도움 안 돼요. 미스물립해서 이런 게 미스물립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가 되느냐면은 그냥 우리가 한자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항상 뭐예요? 그 글자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 한자는 기본적으로 네모난 형태가 되니까 글자가 위에 위치하면 뭐라고 한다? 머리. 그래서 모든 글자에 대체로 위에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해서 생긴 모습이 갓처럼 생겨서 갓머리. 갓머리라고 백날 외워봤자 이거 써먹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요즘 세상에. 왜? 갓은 모르니까. 아니, 갓은 알아요. 공부 좀 그게 아니지. 예전에 지금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건 뭐라고 다 해놓고 보자.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발. 뭐 연하발 하시. 자, 갓머리 그럼 대표적으로 하나 씁시다. 갓머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발. 불화발 그러잖아 이거. 불화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요렇게 쓰는 거 변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방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요. 그래 봅시다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그 다음에 요렇게 쓰면은 요렇게 쓴 글자, 요렇게 나오는 거, 이 변이라 방이라 하는 거 참 요렇게 하면 되겠다. 6 할 때 요거 뭐라 그래요? 좌부 방 그러죠. 좌부 방. 지금 중간에 여러분들 저기 그 천자문 공부 하시라도 죽어도 안 했죠. 기본적으로 해야 이게 다 통하는, 그래야 나중에 공부하기가 편해져요. 굉장히. 그 다음에 그 변방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은 우부 방 이렇게 표현하죠. 일단 방 하나 합시다. 방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변이라고 하는 거
방편. 이거 두 개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런 경우 변. 이거 뭐라 그러죠? 책받침 변 그러죠. 책받침 변 그럽니다. 변이기도 가쪽이죠. 가쪽이면서 이렇게 책받침은 뭐라 그랬어요? 책받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독서대 그러면 알아듣고 책받침하면 뭐라더라. 책받침 그러면 옛날에 공책받침 종이 질도 나쁘고 맨 처음에 그 우리 붓글씨 쓰는 데는 책받침 필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왜냐 그거는 붓글씨로 살살 쓰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책받침은 공책받침이죠. 종이 질도 정말 나쁘고 연필심은 완전히 딱딱해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이 다 찢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봤잖아. 아크릴판이 책받침이 아니고 독서대죠. 독서대가 이 글자 형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책받침 변하는데 책받침 변 갖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도 뜻글자 하는데 소용없습니다. 이거 밑에 불화발. 그 다음에 요렇게 쓰는 거. 요렇게 쓰는 거. 이건 잊어버렸네요. 자, 도형에서 원의 둘레를 구하시오. 둘레죠. 이 둘레를 뭐라 그래요? 원, 주. 그 다음에 이제 삼각 원뿔에서 요거 뭐라 그래요?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 호가 뭐예요? 호 그랬더니 어제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글자 좀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하는 거 호자 하나 배웠잖아. 지게호 하나 배웠으니까. 이 호는 요게 뭐처럼 생겼어요?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자 그럼 요렇게 합시다.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부채밖에 모르. 부채 선할 때 부채는 요걸로 쓰는데요. 지게호자 요걸로 쓰는데요. 부채는 왜 그러냐? 부채 원리 보세요. 한쪽 딱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저 문 여는 거 한쪽은 고정돼 있고 이쪽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부채 책도 그렇죠. 책도 한쪽에 이렇게 해서 떡 재본하거나 뭐 종이 재본하거나 요 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하죠. 저 문들이 다 그렇죠. 그럼 이 문은 그래서 이 문이 뭐예요? 한쪽 외장문이죠. 이거 두 개 문이면 뭐가 돼요? 요 문이 되잖아요.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 여기 두 개가 이게 문이잖아요. 그죠? 요게 두 개가 문이니까 이거 활짝 열면 뭐가 돼요? 묘가 되잖아요. 그죠? 이 문 열은 거니까. 자, 이건 지게문 그럼 외장문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요거처럼 뭐예요? 요거는 자, 활. 이게 우리 강자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죠? 강자를 그 주역에서 공부할 때도 자, 강자 자강불식이라 그랬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청와대에 가서 연설하시고 뒤에 애들한테 막 사인해 줄 때 그 뒤에다 붙어 있었던 글자 있었잖아요. 여기 그 대통령 안 좋아해서 안 보신 분이라면 내가 할 말을 없고 뭐라 그랬어요? 자강불식이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강불식은 엄밀하게 하면 틀린 글자예요. 걔네들 뭐라고 써야 되느냐? 요강자를 써야 된다 그랬죠. 주역에 자강불식이라 라고 할 때 강자는 요걸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강자는 뭐가 되느냐? 활공자죠. 활을 가운데로 해서 저 위쪽 뒤에 하나 딱 잡고 그냥 이쪽 손 꽉 잡아 당긴 거예요. 그죠? 이거를 팽팽하게 그냥 최대한 잡아당겨 강하게 잡아당겨야 돼. 활 안 쏘신 분들은 가서 저희 활 궁장 한 달만 등록해 놓고 한번 훈련해 보세요. 굉장히 잡아당겨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드니까 여기다 깍지 오른손가락에다 깍지 끼고 이렇게 해요. 팔뚝에도 힘들어하냐 팔뚝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 제 왼손잡이라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그거는 이 강이에요. 강하다 그러면 그냥 요 자리에서 최대한 잡아당기는 강함이 되고 요 강은 무슨 강이냐? 단순한 그 강이 아니죠. 활을 요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쏘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까지 활이 제일 좋은 병기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냥 맞추려고 한다면 활 못 쓰죠. 가장 멀리 있는 적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대들은 멀리까지 날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그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건도를 공부를 해가지고 행하는 거죠. 어디까지? 멀리까지. 그래서 경계를 넘고 가는 거죠. 이게 강입니다. 이 굳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 하늘의 일월성신의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 비춰져요. 중국에서는 어디다가 그 인공달을 띄워서 밤에도 환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긴 한데 하늘에 있는 저가 하나 딱 떠나고 온 천하를 다 비추는 것이죠.
건도를 배워서 사람의 덕이 어디 것까지 멀리 멀리까지 행해도록 하는 겁니다. 멀리 멀리까지 행해지는 그 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 덕을 한 번만 하고 마느냐?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도를 알았으면 그죠? 하늘의 도를 알았으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요거예요. 꽉 붙잡고 있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글자 써요. 아, 이것도 강하고 이것도 강하고. 그 글자 뭐하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쓰지 말지. 그냥 강이라는 하나로 해서 다 써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요 강자로도 어떤 경우들 씁니다. 이 강자는 뭐예요? 그냥 매강자에다 칼도 짜죠. 저 높은 산에 맷뿌리가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죠. 깎아지른 듯하게 쫙쫙 나 우리 암수묘명하는 나오는 깎아지른 듯하게 나온 것이 이게 강함입니다. 요 자체로 그냥 우뚝 어떤 사람이 참 그 사람 참 강하게 보여 할 땐 요걸로 써야 되겠죠. 정말 힘세고 할 때는 요걸로 표현해야 되고 그 강한 힘이 있으면서도 멀리까지 날아가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늘과 같은 덕을 갖고 있으면 요걸 써야 돼요. 그죠? 요거는 호라 그랬더니 이 호는 바로 그 활이죠. 활호의 요 부분입니다. 이게 요렇게 해서 쫙 잡아뜨려 가지고서는 한 그 활호퍼 이 호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했던 요 부분을 요거 자체를 호라 표현한 거죠. 그럼 이제 줄기에 사람 손도 이것저것 밑에 다 달려 있으니까 호라 표현하는데요. 요렇게 된 글자가 바로 호죠. 그 호가 요 글자죠. 글자에 요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이름 빨리빨리 돼요. 엄호. 엄호가 무슨 뜻이에요? 엄호 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뭘 덮어요? 가릴 엄자? 이게 가릴 엄자? 문득 엄자, 가릴 엄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집엄자? 이것도 엄인데? 그러니까 엄이 뭐냐고요? 엄호 그랬, 지금 엄호 그랬잖아요. 석연까지 공부하면서 엄호하고 물어봤더니 모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주역까지 다 주역도 공부했다는 사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엄이라고, 그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자 글자 들어가서 그 본 뜻이 뭐냐라는 거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실 때, 대학 가려고 지금 어제 수능 다 끝났죠? 아마 오늘 날짜로 애들 다 깨끗하게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왜? 이런 방식 외우기 했으니까. 그거 외웠다 평생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세상에 대학까지 공부하면 무지무지 공부한 거예요. 그럼 그 배운 걸 가지고 평생 써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 대학에서가 아니라 대학까지 공부를 해놓은 걸 가지고 배워 써먹었다는 사람들 아마 없죠. 있어요? 거의 자신 있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드물 겁니다. 왜? 공부라는 게 이치 따져가면서 헤아려 가면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결론을 유도하도록 해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오로지 뭐 하기 위해서 명문대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내내 그런 시험이에요. 붙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달달달달 외워요. 써먹을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써먹을 데 없는 거 때로는 필요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긴 하지만요. 요거 집이라 그랬죠. 집엄자입니다. 이거. 집엄이라는 글자가 뭐처럼 글자에서 호를 이루고 있다 이 소리예요. 호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책받침 변이라고 하는데 책받침이 뭐예요? 이 글자는 원래가 뭐냐면은 쉬엄쉬엄 갈 착자입니다. 착. 발 하나 둘 셋 발걸음도 그죠? 철리기다 한 걸음부터 차곡차곡차곡 가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이 글 전체 글자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마치 뭐처럼 보인다? 책받침처럼 보이면서 가에 있다. 그래서 책받침 변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책받침 변이라고 해가지고 길도자 그러면 길은 뭐예요? 책받침하고 머리로 이루어졌다?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뜻글자를 이치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도라 먼저 그저 머리 앞에서 그저 먼저 앞쪽으로 해서 계속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일생이법에 이치해서 하나로부터 해서 둘 길이 가다가 갈래길도 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가면서 가는 거죠. 그게 도죠. 자연한 길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자 마찬가지 이 글자는 뭐라고 했느냐 이 글자는 언덕부라 그랬죠. 그러면 자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육지 그러면 이 육지라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아 그럼 이쪽은 뭐다? 물이다 바다다 강이다 이것까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거, 이건 얘는 잘못됐다 그랬죠. 똑같다고 하니까 얘는 이름까지도 억울하게 자기는 오른쪽에 있는 우부방이라. 근데 오른쪽은 우부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 글자 잘 보세요. 좌우의 이론입니다. 왼쪽은 뭐 한다? 왼쪽은 생하는 이치가 되죠. 동쪽은. 생하고 오른쪽은 뭐예요? 가을이니까 다 이루어진 곳이죠. 생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동쪽에선 봄에는 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 맺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 이쪽은 생했습니다. 다시 말 무슨 소리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언덕이 흙이 이렇게 올라지고 문육자 요거 있잖아요. 흙이 이렇게 몽긋하게 솟아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조그만 언덕구라고 하는, 우리 언덕구라고 할 때 구는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 일정 정도 사람이 모였을 때 읍이 일정이 마을의 기본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사정은 읍이 되고, 그 중에 또 구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사는 고을입니다. 그럼 구라고 한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놈 저놈 사는 고을이라. 그래서 원래는 고을 읍방이 돼야 된다 그랬죠. 고을은 지금 원래 이게 사업에서 제법 큰 도시로 이루어졌다. 여기는 이제 조금이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읍 개념입니다. 후대는 읍은 전략적 요충지를 다 읍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읍이 되고 이런 의미로 해서 쭉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엄호 그랬는데 집엄 그랬습니다. 자, 집이라 할 때 집은 무슨 집이 있어요? 저것만 집입니까? 우리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거 해석 못해요. 자, 우리말로는 다 집이에요. 공자가 뭐라, 아니 공자란다. 세종임금이 훈민정음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표현했죠. 오늘 훈민정음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한글이라 해가지고 그냥 다 덮어버린 글이 돼버렸어요. 덮었다라는 거 그냥 이것저것 뭐예요? 덮을 문자 이걸로 한번 봅시다. 다들 무지 목매하게 만드는 글자가 됩니다. 한글 전용으로만 쓸 경우에. 자, 집이라고 할 때는 집, 아까 조금 전에 쓴 집엄자도 있죠. 그럼 집엄자 대표적으로 요렇게 쓸까요? 하나? 그 다음에 이 집자 아는 대로 한번 다 해보세요. 우리말로 집이라고 들어가는 거. 또? 네? 집실. 또 뭐예요? 택. 또? 그거는 저는 좀 전각이니까 조금 다르게 합시다. 또? 지복. 네. 또? 없어요? 또? 지펼자라고 그러죠? 또? 없나요? 지부집주? 다 지부집. 여기다 놨네. 지금부터 자, 이 집들 헤아려 보세요. 이거 무슨 집이에요? 얘도 집, 얘도 집, 얘도 집, 얘도 집. 그럼 집으로 다 왜 이렇게 굳이 복잡하겠어요? 사는 집 다 다르죠. 가장 원시적인 집. 여기서 제일 원시적인 집. 응? 혈 해볼까요? 혈 그러면 여기 음이죠. 이 혈자 들어간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암사동 혈거지라고 해서 암사동 혈거지 이렇게 돼 있죠. 혈거지 할 때는 그때 무슨 지자 쓰겠어요? 혈거터 개념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자, 이 혈은 그때 집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에서 가서 보셨을 겁니다. 그 집들 잘 보시면은 가운데 속으로 땅을 팠죠. 팠던가요? 안 팠던가? 팠죠. 팠고 빙 돌려가면서 가운데를 기둥 세워가지고 집을 이렇게 썼을 겁니다. 요쪽 조그만하게 허리 굽혀서 이렇게 들어가는 집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옛날에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왜? 이거 겨울에 우리같이 이렇게 사계절 뚜렷한 계절에 사는 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봄에 농사 지어서 가을에 걷어가지고 추운 겨울은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자, 사계절 뚜렷한 계절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처음에 이 농사 지기 전까지는 무지무지 괴롭고 힘들었겠지만은 농사법을 딱 알고 난 뒤부터는 세상에 이처럼 좋은 집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처럼 우리가 뭐 석유 난방 무슨 가스 난방 할 수 있는 게 지식이 아니었죠. 어쨌든 그 추운 겨울날 음식 저장해 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놈의 난방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직 온돌 구조 만들기도 전이 없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열을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그 바깥으로 가장 덜 나오게 해서 이런 식의 집을 짓는 거죠. 보온 기가 막히게 좋을 겁니다. 그 연기통만 하나 이렇게 내면 되고. 그 요 집 제법 개량된 집이죠. 이 집보다도 더 그럼 옛날 집은 뭐예요? 요 집이겠죠. 자, 요 집을 요런데도 여러분들이 뭘로 이해를 하냐면 이거 뭘로 이해해요? 주검시로 이해를 할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글자의 가장 원뜻 먼저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거 주검시 말고 이거 주장할 시가 있어요. 주장하다. 대표적으로 시동이라는 거 있죠. 시동은 그날 제사를 주관하는 애예요. 주장하는 애. 그러니까 그날 그 주제자가 되는 거죠. 주제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죠. 근데 얘는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옷을 입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돌아가신 분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집안 가운데서 한 7살짜리 정도의 가장 세상에 별로 때도 안 묻은 그런 애한테 돌아가신 분의 옷을 입히고 제상의 제일 앞에다 앉혀놓습니다. 배를 놓고서는 제사를 지내요. 얘는 고문 중에 고문이겠죠. 그래서 제사 끝나자마자 얘 먼저 내보내요. 잘 가. 이거 나 시에 공부할 때, 송 공부할 때 나올 겁니다. 시동이라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죠. 실제 제사의 주장자입니다. 자, 시신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다 쓰느냐? 이거 쓰고서는 시자 이거 안 쓰죠. 요거일 때만 시신이에요. 자, 그럼 요거 들어가는 대표적인 글자 이렇게 봅시다. 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나요? 여기서 나오는 거. 굴 할 때 요걸로 쓰죠. 굴이죠. 바로 요겁니다. 굴. 그리고 우리 공부할 때 뭘 하자 이거 공부했었죠? 뭘 하자, 뭐 지난 이거 공부했던가요? 새우 하자, 이거 전부 다 굴 개념이죠. 맨 처음에 인류가 살았던 최초의 집은 무슨 집이다? 굴집이에요. 굴. 동굴에서 그 굴집이랄 것도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자, 굴 속에다 들어가는 거죠. 굴 속에 들어갔다 이거 뭐예요? 들어가는 건 굳이 쓸 필요 없죠. 나오는 게 중요하죠. 동굴의 굴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은 낮에는 나와서 일해야 되니까 동굴의 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르는 곳은 어디예요? 저녁 때 되면 다시 마침내 다다라야 될 곳이 이 집이죠. 이게 지복자죠. 그러니까 동굴집이에요. 그 다음에 동굴에 사람 또 죽죠. 죽고 사는 것도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거는 주검시가 되고, 주검은 요거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글자로, 이 글자에는 전부 다 굴 개념으로 다 씁니다. 굴은 굴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쭉 썼다가, 자, 굴인데, 굴은 나만 들어갑니까? 다시 말해서, 특히도 겨울에는 절대적으로 이 속에서 살아야 되고,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사람은 이 털이 없어가지고, 비 쫄딱 맞으면 그 다음에 잘못하면 죽어요. 감기 들어서. 그래서 굴로 피하게 되겠죠. 근데 굴은 나만 피하나요? 우리만 피할까요? 그죠? 모든 짐승이란 짐승 다 들어올 겁니다. 다 들어와서 거기다 싸움을 벌려야 되겠죠. 인간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인간은 누구한테, 맹수들한테 잡혀먹기 가장 쉬운 동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잡혀먹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 딱 하나 있죠. 불입니다.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지력이 뛰어나답니다. 이것저것 능력이 있다 그러던가요. 그 능력, 인간들 다른 동물에 비해서 능력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뭐 달리기를 잘합니까? 아니면 손톱이 막 밝게 이렇게 해서 힘이 있습니까? 안 되죠. 다만 인간은 서서 멀리까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멀리까지 바라볼 줄 알면서 동시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을 사용할 줄 압니다. 불이 인간을 생존하게 만드는 거죠. 털없는 짐승이 불 피워놓고서는 뭐예요? 따뜻하게 쬐일 줄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동굴 점거한 거예요. 다른 짐승들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거나 그래도 또 밤중에 자다가 정말 배고픈 놈들 살살살살 불 옆으로 사람이 불 속에서 자는 건 아니니까 해서 잡혀 먹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운 겨울날 문도 닫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살 들어오는 짐승들 막아야 되겠죠. 그쵸? 울타리 쳐서 막아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문짝 잘 만들 수도 없고 어쨌든 울타리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만들 겁니다. 춥다고 해서 이 동굴 앞을 다 막을까요? 꽉 막아 놓을까요?
그럼 짐승들한테 먹히기 전에 뭐예요? 내가 먼저 죽어요. 뭐 해서? 질식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터놔야 되겠죠. 왜 터놓는 겁니다. 그 터놓는 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연통이죠.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더 세련된 집이 바로 요 집이에요. 그죠? 요 집이 되고, 이 집만 갖고는 동굴 생활 참 힘들죠. 왜? 앞뒤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방식이 뭐냐? 기둥을 올리는 방법 배워냈죠. 이렇게 같이 기둥을 올려요. 그래, 기둥 조금 처음에 이렇게 올리다가 좀 더 이제 이런저런 뭐 온돌 만드는 거 방식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 요거 안에 땅소. 아예 땅 위에다가 주춧돌 놓고 이렇게 만드는 집들 만들었죠. 요 집이에요. 집을 만드는데 요 집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지붕을 덮는 거죠. 지붕을 그냥 이렇게 덮기만 하면은 뭐가 돼요? 덮을 멱자죠. 무덤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모든 사람들 다 모자라고 할 때 그래서 요 방식으로 쓰는데요. 무덤총 할 때 이렇게 덮은 거. 이거 완전히 덮는 겁니다. 이거는 덮기는 덮되 어떻게 돼요? 연통 내야 되는 거죠. 옛날 굴집 같은 집 보면은 무슨 까치집이라 해서 연통 하나 요렇게 내게 만들고 바깥으로 별도로 해서 굴뚝을 요렇게 냅니다. 그래서 집을 본다 그럼 반집에 연통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집면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바로 뭐다? 연통. 그죠? 이른바 죽지 않도록 질식사하지 않도록 만드는 연기 빼는 통이라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음식도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온돌구조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 빼는 게 있어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굴집에서 그렇게 해서 연기 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의 최초의 집이라고 할 때는 어쨌든 굴집에서 이렇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고, 이건 좀 더 세련되져 가지고 불도 피워놓고 이렇게 해서 사는 집들, 그리고 나머지 요런 집들은 전부 다가 이 후대에 그저 아주 세련된 집들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딱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은 뭔지 이 집은 뭔지 이거 쭉 봐야 되겠죠. 이 집은 설명했고, 우주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석가래가 되고, 이거는 뭐예요? 그 밑에, 이건 석가래 밑에 그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비가 온다 그러면 어디 추녀 밑으로 피하고 처마 밑으로 피하죠. 그래서 추녀 처마 밑이 되는 거죠. 추녀는 어디예요? 집이 요렇게 있다. 그러면 요 앞쪽에 요렇게 된 요 밑이 바로 뭐예요? 처마.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요 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는 토방, 옛날 같으면 이렇게 있어서 비 피할 수 있죠. 현대 서양식 건물들은 비 피할 일들이 없죠. 유목민족이 뭐 이렇게 지붕구조 만들어 놓고 뭐 비 피하고 할 일이 있습니까? 그 농경사회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마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갑자기 오면 이렇게 피하는 방식이에요. 각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공간, 요 속에서 공간 요 자체는 뭐예요? 그 속에서 산다라, 그게 주가 되는 개념이죠. 이건 가루자가 되니까 처마 밑이 되고, 처마는 요 밑에가 되고, 석가래하고 처마하고 이렇게 만나는 요 제일 긴 지붕,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가 추녀 밑이 되는 거죠. 추녀가 되고 처마가 되고 하는 것, 요거 두 개 구별도 하셔야 되고, 그럼 요렇게 요거 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택, 무슨 덱, 무슨 택 이렇게 표현하죠. 할 때 요 택이라고 하는 것은 점주라고 하는 거, 요렇게 썼지만 점이라라고 하는 건 머무른다 라는 뜻이 되겠죠. 점주랑 어디 콕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무른다, 정착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일곱칠이라고 하는 것은 소양수 칠이 되고요. 소양수 칠이 되고 딱 이제 막 겨우 싹 트는 이런 상이죠. 땅 위에서 싹 터나온 그 뜻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 사람들을 잘 길러주어서 이 속에다 머무르게 하는 집, 이런 뜻입니다. 길러주는 집이 되고, 그러니까 아직 어린이들을 이렇게 길러주고, 이 집실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지복자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르러서 쉬는 곳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집은 무지몽매한, 그죠? 무지몽매한 자식 새끼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그저 훈육시키고 가르치고 다 하는 이 가는 개인집이 아니죠. 이른바 공실, 공가, 왕가, 국가의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어떤 돼지라고 했을 때 돼지는 이렇게 따뜻한 곳을 잘 찾아서 멋졌는데, 그거 개념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역에 있는 산수 몽께, 여기 있죠. 그 몽께에 있었다시피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그 다음에 길러주고 교육시켜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그 전체적인, 그죠? 전체적인 그 집을 가라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국가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국가.
그 또 옛날에는 더군다나 가라고 할 때 가는 왕가, 공실욕, 공과 이 개념입니다. 여기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다 길러주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건 이제 굴지 개념에서 이제 작은 암자라고 할 때 표현하는 거죠. 잠깐 사람들이 들랑할짱 뭐 토굴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제가 어떤 스님이 지난번에 한번 가는데, 저희 집에 가자는데 우리 토굴에 한번 가자고 했을 때, 아이 정말 토굴이에요, 토굴이에서 저는 정말로 토굴인 줄 알았어요. 그때 이분은 이제 조금 편찮으셔가지고 별도로 그냥 나와서 이제 개인 사찰 방식으로 그냥 이제 쉬는 사찰 개념으로 해서 쓰시는 분인데, 별장같이 아주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해봤더니 모든 스님들이 자기 집을 다 토굴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굴남자 써서 이제 보통 암자 그럴 때 이거 많이 쓰죠. 암자 개념으로 해서 쓰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항상 특히 이 서경 그다음에 삼경 공부하실 때 다른 논어 마찬가지입니다. 논어 맹자까지는 뜻글자 예매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셔야 그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존에 우리가 그냥 타성적으로 외워뒀던 주검시라고 해서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100%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뜻들을 읽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특히 그 지난번에 뭐 누구 얘기했었죠. 뭐 진태하 교수들, 그다음 몇 분들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 제가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방식들 정말 여러분들 벗어나지 아니하면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쫙 앞서가는 분 있고 그냥 거기서 맴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평생을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줄줄이 암기는 다 하고, 뜻이 뭐냐면 그냥 말은 하지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뜻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라고 하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천자문 공부부터 안 되시는 분들 다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십시오. 근데 그 시가 자, 이사. 이건 뭐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다 집에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요거 하고 이건 집 구조들이죠. 집을 표현할 때, 우리 이 집들은 동양에 있는 황하문명권의 집들은 정면에서 보면 전부 다 이 형태 내지는, 그 다음에 정자 같은 경우는 팔각지붕이니까 삼각형 요 형태죠. 이거 벗어나는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집을 표현할 때 항상 집 구조는 간단합니다. 집 구조는 기본적으로 기둥을 몇 개 세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면 이렇게 보면은 제일 초가상간 하나 그릴까요? 초가상간 그릴게요. 초가상간이다 그러면은 정면 몇 칸? 3칸.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측면 이렇게 되면 왜요? 1칸. 그러니까 기둥 2개, 기둥과 기둥 사이를 1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초가상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면 서쪽은 우리가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죠? 정면으로 봤을 때는 서쪽이 되고, 그러면 서쪽에 부엌이죠. 초가상간 기본 구조가 부엌입니다. 그 다음에 식구들 올망졸망 모여 사는 이른바 방입니다. 뭐 안방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안방 그럽시다. 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건넌방입니다. 건넌방이라고도 보는 찬방이라고 합니다. 부엌에서 불 때면은 굴뚝으로 구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 집 뒤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요 방은 기본적으로 차죠. 겨울에 불을 뗀다 하더라도 찹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안방은 뜨끈뜨끈해서 아랫목은 따끈따끈한데 여기는 기본적인 찬방이에요. 식구들 많아지면은 여기도 쓰지만은 겨울엔 요 방 못 씁니다. 요 방은 누가 차지하느냐? 곡물 가운데서도 또 누구? 쌀은 참, 그죠. 고구마죠. 쌀은 여기다 놓으면 괜히 썩어요. 고구마는 지금도 어떤 분들이 제가 고구마죠. 왜 이렇게 자꾸 썩어요? 하고 제가 고구마 사면서 예전에 했더니, 고구마는요, 같이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구마는 추위에 약합니다. 대단히 약하죠. 우리가 감자라는 말이 있죠. 감자가 있고, 요즘에는 고구마 그러는데 옛날에는 고구마도 감자 그러죠. 하직 감자, 그냥 감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알아? 저 시골 촌놈 모르나요? 단감자라고 안 해요. 그냥 감자, 하직 감자.
감자 캔다, 하지 감자 캔다. 하지 때 나오는 감자가 뭐 이게 바로 감자죠. 하지 감자는 감자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감자가 원래 달감자 쓰겠죠. 그러니까 단 감자. 그죠? 이게 고구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서천, 다른 쪽 제가 모르니까 일단은 충청남도 서천으로 표현합시다. 그때 저희 부모님 그 동네는 온통 다 감자가 이게 맞겠죠. 감자가 되고 그 하지 때 캐는 감자. 우리가 모든 음식에다 다 넣어먹는 하지 감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겨울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감자, 하지 감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곡식만 가지고 다 대체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또 알갱이도 크고 탄수화물 보충하는데 참 좋죠. 그래서 항상 겨울에 낮에는 이 여름 가을까지는 그냥 밖에다 두었다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 초가상간에 사는 사람들 그 집에 가보면은 저쪽 방 한 칸을 이렇게 메꿔 놓죠. 이거 온통 다 못 주죠. 일부는 뭐 짐도 보관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쯤은 해서 어느 쪽이냐면은 이쪽은 이제 남쪽 방향이니까 저 북쪽으로, 그죠? 저 북쪽으로 해서 칸 딱 해놓고 여기다가 이런저런 저장을 해요. 고구마, 감자 굉장히 많이 저장합니다. 그래야 그 식구들, 얼망조가나 무슨 식구들이에요? 흥분의 식구들. 이거 다 먹여 살릴 수. 이게 삼칸 구조예요. 정면을 보면 다 똑같아서 집을 구별하기 힘듭니다. 다만 집의 규모만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집의 모양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측면입니다. 측면을 보면은 자, 요런 기본적인 집이 요렇게 되는데 어떤 집은 자, 요렇게 해서 그냥 맛배지붕 형태가 있는 게 있죠. 그냥 기와골 여기만 내리는 경우. 그죠? 이렇게 되면 맛배지붕 형태. 우리 종묘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 이른바 변속관이라고 하는데 화장실 지붕 그냥 간단한 요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멋부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가운데 요렇게 놔두고 박공이 이건 뭐라고 그러죠? 놔두고 기와골 요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꺾어지죠. 한번 꺾어지는 요거는 뭐예요? 8팔자 같다. 그래서 그죠? 팔짝 지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면은 그 소나무 가운데에서 요 그럼 추녀마루를 길게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추녀마루를 길게 내릴 수 있는 저기가 소나무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꺾어서 이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짝이 되고 원래 제일 웅장한 건물이다. 그럼 옆에서 저 위에서부터 추녀마루를 이렇게 내리려면 큰 소나무 있죠. 길고도 조금 얇으면서 기둥하지 않고 이런 소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와골이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쫙 내려가면 기가 막히게 웅장하죠. 정면으로도 가면 이렇게 해서 쫙 내려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그 웅장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건물들 어디에 있던가요? 서울에는? 근정전이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닐 겁니다. 광화문 한번 가보죠. 광화문이 위쪽은 이렇게 돼 있고 수원 화성의 그 북문 장안문이 아마 이렇게 돼 있나 그럴 겁니다. 요거는 찾기 힘들어요. 아마 이건 우진각이죠. 이렇게 해서 기두자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새가 날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 우진각 지붕을 만드는 제일 마지막이 수원 화성에 있는 장안문을 끝으로 해서 아마 더 이상 못 만들 겁니다. 이런 나무도 구하기 힘들고 광화문 한번 가보. 광화문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집을 보는데 그 집의 규모와 더불어서 그 지붕의 모양이 어떤지 왜냐면 정면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모양이 어떤지를 보려면 바로 옆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건 옆모습으로 만들어진 그냥 집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옆에 지붕, 그죠? 앞에 지붕, 뒤에 지붕이 되고 뭐 추녀마루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추녀마루에서 이제 이걸 올리기 위해서 이건 뭐라 그랬죠? 지붕에다가 이 석가래 이렇게 올리려면은 기와 올리려면은 먼저 이렇게 해서 기둥이 쭉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쭉 들어가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또 들었는데 잊어버렸지. 나무가 어떻게 이 기둥이 어떻게 뚫려 있어요? 우리 그 주역의 태풍대곽계 동요라고 표현했죠. 동이 흔들흔들한다. 바로 이쪽에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요. 이거 동쪽이죠. 이쪽은 서쪽이 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 동이죠. 이게 바로 기둥 동자입니다.
이 기둥이라는 게 바로 뭐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것도 기둥, 우리말은 이것도 기둥, 다 이 기둥이란 말. 이거 뭐라 하면 특히 도리동이라 그러죠. 이게 도리죠. 지금 요렇게 이렇게 한 게 이게 도리입니다. 옆면을 볼 때 도리가 되고 맨 위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한다? 제일 높으니까 종도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종도리. 종도리가 자 기본적인 건물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음양오행을 기본적으로 하는 철학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경복궁예를 되면은 강령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계신 공간은 도리가 하나 들어가죠. 강령정 하나 들어가요. 모든 지붕에는 돌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마냥 이거 기갖고 올릴 수가 없죠. 최종적으로 쭉 해서 하나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니까 요게 쭉 들어가다가 하나 쭉 해서 그러려면 가운데로 다시 이제 앞하고 뒤에 있는 저 도리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올리려면 여기다 보 하나 두고 다시 또 이런 게 받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종도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받치기 위해서 또 기둥 하나 이렇게 또 세워야 되겠죠. 뭐 이제 몇 칸 하나 보통 2칸, 3칸, 옆면 측면 3칸, 4칸 들어가는 거 굉장히 보기 힘들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주추돌 이렇게 세우게 되겠죠. 뭐 2칸짜리 하려면 이렇게 해서 주추돌. 요 모양을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되지는 않지만 양쪽에 있는 도리를 연결시키는 이 보가 이게 보죠. 이게 보가 돼가서 이게 보가 말하면 양이죠. 들보량 이렇게 해서 그죠? 기둥하고 제일 큰 게 뭐예요? 가운데 대들보가 되는 거죠. 보가 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보를 그러니까 양을 표현한 것이고 이건 기둥 표현하고 이건 주춧돌이 되는 것이죠. 이 산은 우리가 사는 집의 바로 뭐다? 옆면을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앞면은 다 똑같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하여튼 집이라 그래도 이거 볼 줄 알아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에 보면은 그 뭐였었죠? 규목이라는 시에서 낙지군자여 의기실가로다라고 할 때 실 이렇게 쓰고 그죠? 실가로다 또는 가실이로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그 집안을 마땅하게 한다라고 할 때 실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야말로 규방 개념이죠. 그야말로 이거는 그야말로 그 집안 얘기가 되고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라고 표현할 때는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임금이라 그러면 나는 뭐예요? 소군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군으로서 집안을 돕는다, 마땅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구별 못하면서 이것도 집실이고 이것도 가니까 그냥 집안을 아름답게 하고 집안을 마땅하게 하고 부덕으로서 그저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시 맛 제대로 못 봅니다. 의기실가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규방의 규중의 일이 되고 자식들 잘 기르는 일이지만은 가까지 표현하면 뭐예요? 내명부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이러이러한다라는 것까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문 공부하는 거구나, 유학경전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뭐예요? 응? 머리, 발, 편, 오른쪽. 어디 오른쪽 이거요? 네. 이것도 그냥 방이에요. 아까 우읍방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방소라고 할 때 방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정방, 그 다음에 동서남북 방이 되고 변은 그냥 가 쪽이라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특히도 가라고 할 때 우리 보통 모서리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하죠. 변이라고 할 때는 모서리 개념인데 근데 사람들이 방도 뭐예요? 모서리라고 표현하나요? 네모 반듯하다 할 때 기본적인 모서리 여기 쫙 표현할 때는 그게 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모서리 변이 되고 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방소에서 정방, 그죠? 정방을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방이라 그럴 때 방향이라고 할 때 이제 이거는 배 왔다 갔다 하는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됐나요? 요거 가지고 표현. 그래 발 그러면은 발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얘 웬만하게 다 됐을 거.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건 없나요? 위에 이거는 이런 글자 하나 있긴 있어요. 이런 거 아까 이 할 때 아까 신 했을 때마다 이자는 원래 속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자예요. 이거는 특별히 표현 안 해요. 이것도 그냥 뭐라거나 원래는 이제 호가 되겠죠. 근데 이게 특별히 이름 붙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글자는 이거 부수에 특별히 이 이름 없죠. 부수에 빠지는 것들 많습니다. 요거는 있어도 이를테면 요거죠. 요 글자에서 부수는 뭘로 쓰나요? 요걸로 쓰죠. 다시 말해서 항상 양선 의무입니다. 양이 대표를 하죠.
그러면은 이미 이 글자 말고 우리가 이 글자 있었죠? 이 글자가 있죠. 이 글자는 뭐예요? 이 글자 했더니 아까 이제 공부한 박식들은 뭐예요? 민너모 그러죠. 민너모. 점이 없으니까 민자이 너모. 아까 여기 점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어모 그래 놓고 얘는 점이 없으니까 민자 그래서 그죠? 민너모 이렇게 돼요. 민소매 해야 돼. 그래가지고 공부 안 돼요. 그럼 민이라 하는 건 얘는 뭐냐? 민자는 얘 자기 이름 있어요. 얘는 뭐냐? 굴러 떨어지는 거죠. 언덕이에요. 얘는 언덕 한자입니다. 언덕 한자가 되고 자 그럼 언덕 하니 언덕이다 그럼 우리 물가에 있을 때 바로 이거죠. 언덕의 이쪽은 뭐예요? 서쪽은 땅이죠. 동쪽은 뭐예요? 물이죠. 자, 이 글자 만드는 거 잘 보세요. 그 황하문명권 쪽에서도 어디 쪽에서 만드는 사람이냐면 황하 유역에서 만들었죠.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흔히들 동이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황하 유역 쪽에서 글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물은 어느 쪽에 있어요? 물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죠. 자, 우리 모든 글자, 자, 제가 항상 방수부터 바로 잡아라 라는 것이 음양태극도라라고 하는 거, 방수 이게 어느 쪽이에요? 이거 동쪽이잖아요, 그죠? 이거 벗어나, 그러니까 남향을 위로하지 않고 그다음 서구적 방식으로 하면 글자 하나도 이해 못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서양 문명 이렇게 우리는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 두 개가 자유제재로 잘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써먹을 때가 무지무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절대로 못하는 거죠. 이거 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동쪽은 물이에요. 그죠? 서쪽은 뭐가 돼요? 땅이 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 기본적으로 다 이런 식이 되죠. 아까 육지라고 할 때도 지금 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 이쪽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물이에요? 이쪽이 물이죠. 동쪽이. 육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된다? 물이라라는 걸 전제하고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언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무리 1cm건 뭐간에 제일 그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해발 몇 미터 개념이죠. 이 해발 고도 높이가 제일 낮은 땅이 아마 어디냐면은 터키 가면 거기 그 지중해도 해발 고도 낮죠. 그 보스포르 아니 무슨 해협이죠? 그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해협들 그 다음에 황하강 같은 경우는 저 우리 산동반도의 황하강 유역 그쪽 전체적인 산동시 자체가 해발 거기도 2, 3m 요거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육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제법 높아야 되죠. 그래서 언덕 부에서 높다라고 하는 것. 자, 열십입니다. 1부터 10까지 쫙 해서 그 위에, 이 소리예요. 그 위에. 이거는 그냥 뭐예요? 조금 그냥 뭐 2, 3m 그냥 뭐 이렇게 찰랑찰랑한 쪽이 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언덕 부를 쓰지 않고 그냥 요 언덕 한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물이고 이쪽은 땅이라라는 것이죠. 땅이 좀 이렇게 솟아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가가 되는 거죠. 그 물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물이 찰랑찰랑해서 넘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집 짓고는 못 살죠. 언덕 부 정도가 돼야 이게 이제 비로소 육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언덕 한자입니다. 언덕 한이라고 이해해야 되지. 이거 미노모라고 외워서 뭐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굴러 떨어지죠. 조금 돼서 굴러 떨어지면 뭐가 돼요? 돌멩이 짜그라지죠. 돌멩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변형된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셔야 되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글자를 설명해야 되니까 야 글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그 머리에 있다. 간머리 하는 게 그냥 붙어가지고 지금 아예 간머리 그러고 있어요. 이게 다 간머리 쓴 뭐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그리고 또 부수라는 부수의 이런 그 별명이 되겠죠. 어느 위치에 글자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 붙인 그 부수의 이름들은 요즘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중국인뿐만 아니라 옛날에 한문 쓸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서 글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죠? 무지무지 힘들어. 그러면은 대표적인 글자를 놔두고 이를테면은 자 뭐다 아까 요거 있었으니까 아까 양이 있으면은 이건 안 써요. 이것도 이걸 대신으로 해서 요거는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요게 있기 때문에 굳이 요거는 안 써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가 어디서 살아요? 속에서 음습한데 어디에서 한번 저거 찾아봅시다. 어디에 살던가요?
이쪽이 사람이 그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이쪽은 양이 되고 이쪽은 음이 되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살죠. 어두운 곳에서 어디 있던가요? 옷 찾아보세요. 저도 옛날에 이 잡아봤던 게 옷 솔기 사이잖아요. 솔기가 얘네들보다 언덕이잖아요. 그죠? 솔기 사이사이에 여러분 솔기 사이에서 이렇게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민화 가운데 이 잡는 노인 있잖아요. 그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옷통 벗어가지고 이 잡는 그림 안 보셨나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꼬물꼬물 이건 그 양의 개념, 이건 음의 개념이 되겠죠. 언덕이야 당연히 누가 높아요? 양이 높은 거고 음 개념은 아주 작은 언덕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붓으로 쓰고 나머지 하나는 같은 모양은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안 씁니다. 하나만 대표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가. 그래서 이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 글자를 찾아내니까 부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붙이는 것도 중요했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까지 중국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무지무지 고민했어요. 도대체가 부수를 무슨 수로 찾아요? 자, 이 글자 부수 무슨 수로 찾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럼 내가 여기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요거부터 찾아야 되겠죠. 다행히도 세 번째 가서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죠? 사랑했자는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안다. 뜻글자의 의미를 조금 안다 그러면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대체로 찾아보기는 할 텐데 손톱주에다 덮을멱자에다 마음신자에다 저저 올 치자에다 쓰면은 이거 맨 끝에 가서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놈의 고생이에요. 시간이 무지무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1920년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사각호마법이라 그래가지고 얘네들 호마가 우리가 이렇게 쓰는 요 방식일 겁니다. 사각호마 제가 한자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각호마법을 만들어 가지고 글자의 위에 있는 거나 뭐 좌측이나 오른쪽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수를 셉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10년 전에 새로 개정판 강의자전에 보면은 뒤에 이제 부수 찾는 방법에 사각호마법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몇 년 만에 한 몇십 년 만에 이 부수는 다 쓸데없게 돼버렸어요. 왜?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글자를 모르면 전부 다 그냥 직접 적으면은 제일 빠르죠. 그냥 비슷하게만 그리기만 하면 글자들 탁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런 제대로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 부수의 저런 별칭들 어디 위치에 있다라는 것보다도 정확한 자기 뜻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란 뭐예요? 아까 손톱조 그랬더니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가다가 살킨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싸움이라. 손톱조라고 하는 건 아까 헤아릴 존자나 또자나 마찬가지로 다 뭐예요? 헤아려 준다. 그죠? 직접적으로 먼저 그 사람을 도와서 행한다. 뒤쳐져 올 치자는 뭐예요? 맹자에서 나오는 거.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 그러면 어른보다 어떻게 된다? 반보만 뒤에 가라. 한 걸음만 뒤에 가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람이 불편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나란히 걸어가면 오히려 불편해. 왜? 나 때문에 혹시 늦는 거 아니야? 옛날 노인들 이렇게 봉양하다 보면 잘할 겁니다. 나 때문에 늦는 거 아니야? 그냥 나 놔두고 너 가라. 어떻게 가요? 그래서 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 뒤쳐져 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내 당신 사랑한다. 입으로 사랑한다 하는 사람 치고 어때요? 헤어질 확률이 훨씬 빠릅니다. 정말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그 마음 덮을멱자죠. 감춰두고. 그죠? 정말 좋아하는 마음은 다 감춰두고 헤아려 주는 것이죠. 손톱조 뒤쳐져 올지. 같이 발 맞춰서 오히려 조금 더 한 걸음 더 뒤늦게 가면서 그 헤아려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 속에서 나와야죠. 이게 뜻글자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문장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 속에 있는 정확한 뜻 찾아내려면 이렇게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거듭 석영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한참 설명하다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빨리 안 와닿는 것 같아서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가끔씩 글자 설명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 아까 추금시